췌장암. 아마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이기기 힘든 가장 무서운 적을 떠올리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그 원인을 유전자, 그러니까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공범을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그 공범을 추적하면서 췌장암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3%. 지금 보시는 이 숫자가요, 바로 췌장관선암 환자의 5년 생존율입니다. 정말 냉혹한 현실이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왜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하는지 그 절실함이 느껴지실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싸움은 오로지 암세포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은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전자 말고 다른 공범이 있다. 바로 이 가능성이죠. 지금부터 우리는 그 암세포의 숨겨진 동맹, 보이지 않는 조종자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자,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야 합니다. 췌장암을 그냥 췌장이라는 장기에 생긴 혹 종양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 몸 전체를 조종하는 어떤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로 바라보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관점이 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왔던 기존 관점입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때문에 생긴 국소적인 종양. 그런데 오른쪽, 새로운 관점을 보세요. 췌장암은 신경학적 질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암이 우리 몸의 통신망, 바로 신경계를 망가뜨리고 또 그 망가진 신경계가 암을 키우는 그런 질병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원래 우리 몸을 지키고 조절해야 할 이 신경계가 어떻게 암의 편에 서게 되는 걸까요?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인데 그 배신의 과정, 그 메커니즘을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부교감 신경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부교감 신경 하면 보통 안정, 휴식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는 착한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췌장암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이 시스템이 완전히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아니라 오히려 암을 쑥쑥 키우는 강력한 엔진으로 돌변해버리는 거죠. 이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죠. 암세포는 신경의 신호를 가로채서 그걸 침투와 전이를 위한 엔진으로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냥 신경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이 주고받는 신호를 해킹해서 그걸 자기 무기로 써먹는다는 겁니다. 정말 지능적이고 교활한 전략이죠. 그럼 이 해킹이 분자 수준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1단계, 부교감 신경이 평소처럼 신호, 그러니까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보냅니다. 그런데 2단계, 암세포가 이걸 중간에서 딱 가로채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수용체를 이용해서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가 진짜 무서운데요. 이 해킹한 신호를 이용해서 자기 주변에 방패막을 칠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군대가 바로 면역 억제 세포들이에요. 원래 이 세포들은 우리 면역계가 너무 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선 완전히 암의 보디가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몸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역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신경의 명령을 받고 모여든 군대, 이 면역 억제 세포들은 그럼 뭘 할까요? 바로 췌장암 주변에 아무도 뚫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방패, 말 그대로 철옹성을 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왜 그렇게 최첨단 면역 항암제들이 유독 췌장암 앞에서는 힘을 못 썼는지, 그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의학계에서는 췌장암을 면역학적으로 차가운 종양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의 특공대인 T세포들이 암세포를 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설령 인식하더라도 아예 접근조차 못한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미사에, 즉 면역항암제가 있어도 적의 요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 그냥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만약에 이 방패를 암세포 혼자서 만든 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 철옹성을 설계하고 지휘한 총감독이 바로 신경계였다면 어떨까요? 이 질문이 바로 모든 문제의 핵심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가설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2025년 네이처에 발표된 아주 충격적인 연구 결과인데요.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췌장암의 면역 치료만 했을 때 종양 크기예요. 거의 변화가 없죠?
그런데 오른쪽 신경을 차단하고 똑같이 면역 치료를 했더니 종양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줄어들었습니다. 신경 연결을 끊었을 뿐인데 그 철옹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신경계가 이 방패를 만드는 방식은 정말 교묘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원래 우리 편이었던 세포들을 꼬드겨서 물리적인 장벽을 만들게 하고요. 둘째, 암을 공격해야 할 T세포 전사들에게는 CGRP라는 화학물질을 뿌려서 그냥 지쳐 나가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 면역세포는 아예 세뇌를 시켜서 암을 돕는 아군으로 만들어버려요. 정말 완벽한 방어 시스템이죠. 그런데 췌장암의 악랄함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제 암은 이 신경망을 고속도로 삼아서 저 멀리 뇌까지 직접 신호를 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몸 전체를 인질로 잡고 아주 파괴적인 시스템 붕괴를 일으키는 거죠. 80%, 췌장암 환자 10명 중 8명이 겪는다는 극심한 소모성 증후군, 바로 악액질의 발병률입니다. 이건 단순히 식사를 못해서 살이 빠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암이 뇌를 조종해서 일으키는 전신적인 붕괴 현상입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죠. 췌장에 있는 암 덩어리가 뇌를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GDF15라는 신호를 보내서 뇌에다 대고 이제부터 밥 먹지 마 라고 명령을 내리고요. 또 몸한테는 가진 에너지를 전부 다 태워버려 라고 강요합니다. 심지어 뇌 조직 자체를 물리적으로 수축시키기까지 해요. 환자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몸이 스스로를 파괴하도록 조종당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25년에 밝혀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왼쪽이 건강한 뇌, 오른쪽이 췌장암 환자의 뇌입니다. 부피가 약 7%나 작아져 있죠. 그뿐만 아니라 혈관이 망가져서 산소 공급도 제대로 안 돼요. 만성적인 저산소 상태에 빠지는 거죠. 환자들이 믿기는 극심한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이 그냥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 신경질적인 적이 얼마나 교활하고 강력한지 알아봤습니다. 어쩌면 좀 절망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새로운 발견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적의 진짜 전략을 알았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전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결과 탄생한 혁명적인 분야가 바로 암신경과학입니다. 암을 연구하는 종양학과 뇌를 연구하는 신경과학이 만난 거죠. 이 새로운 학문이 이제 췌장암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새로운 전투 계획이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존 방식은 그냥 암세포만 죽어라 공격했죠. 하지만 새로운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암세포와 신경계의 그 연결고리, 그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수용체 차단제 같은 약을 쓰고 앞에서 봤던 것처럼 신경을 차단해서 면역 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요. 심지어 식단 조절까지 동원해서 암과 신경의 동맹을 끊어내는 훨씬 더 다각적이고 똑똑한 접근인 거죠. 결국 이 한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요약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암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우리 몸 안에 구축한 비밀 통신망을 교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맞습니다. 췌장암과의 싸움은 단순히 암세포를 죽이는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었어요. 암이 우리 몸의 신경계를 이용해서 구축한 그 비밀스러운 동맹, 그 통신망을 파괴하는 정보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에 도달하게 됩니다. 암을 정말로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인 이 신경의 언어를 먼저 배워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암신경과학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인류가 과연 어떤 해답을 찾아낼지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